오늘은 사람이 너무 유머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유머러스하게 하는 거는 그래요.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사람이 이제 재치있고 유머러스하다는 건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애석하게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딱딱한 게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기 위해서 실없는 농담을 던지면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좀 자주 했었어요. 우리 어떨 때는 좀 자학개그 비슷하게 그런 멘트도 좀 날리고 당장은 좋아집니다. 당장 분위기가 유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대가로 사람들이 저를 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사람의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절대 주지 않아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데 자기가 사랑하거나 또는 사랑한다기보다 자기에게 편한 상대, 자기를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정말 편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아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분위기를 녹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정해진 선을 깔끔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위대한 성인이면 뭐 그런 선을 지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교정 수업을 할 때 저에게 교정을 사서 해주시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저를 내려놓고 자 그때 우리 교수님한테 사사받는 거는 제가 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제가 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구매자죠. 거기는 판매자고. 그럼 엄밀히 말하면 각각 을의 위치가 구매자인 제가 갑이고 판매자인 그 교수님이 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을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제가 을처럼 행동을 하고 저한테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는 30명 중에서 제가 가장 뛰어났었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먼 거리에서 가장 열심히 했고 수술 교정하는데 수술에도 이제 옵저베이션 하면서 참관을 하고 제가 쉬는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교수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고 수업 외적으로도 교수님 그걸 보고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발표를 해야 되고 제가 발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제가 쉬는 날에 따로 교수님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리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제 차례를 다 양보를 해줬습니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있으니까 좋고. 근데 과연 그랬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다 잘 안 오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오면 교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줬고 저는 뭐 그렇지 않았어요. 뭐 발에 치이는 그런 존재 정도?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뛰어난 결과를 냈고 전방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간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질문을 해도 저에게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타박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 사람을 잘 과속 키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뒷배가 보여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은 투였어요. 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하냐. 누군가는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똑같이 돈을 내고 수업을 하는데 왜 나는 의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교수님은 내가 낸 시간에 대해서 본인이 수업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다음에 하자 제가 그걸 미쳤다고 여기서 강남까지 돈 주고 차 운전해서 기름 써가면서 2시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누군가에게는 다른 누군가는 저랑 또 같이 듣는 누군가에는 최 원장이고 저에게는 그냥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최 원장. 저는 그냥 제 이름 불러요. 그게 편해서? 친해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교수님과 같이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 그 교수님의 페이닥터로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왜 교수님은 저를 그렇게 대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가장 아끼시는데 제가 너무 편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저는 누가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신물이 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딱 경직된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싶지. 분위기를 풀어주는 건 풀어주는 거고, 제가 다른 사람들은 헛소리를 삑삑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되는 행동을 안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공허한 매를 들리는 게 싫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나를 이용하는 게 싫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런 게 불편하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예전처럼 귀여운 제자로 남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돈 주고 수업받는 갑의 위치로 제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2달? 3달? 제 칭호가 바뀌어요. 김 원장으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대답이 잘 돌아옵니다.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인정받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 엄격한 제 분위기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가 더 좋거든요. 제가 더 편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웃기는 곳에서는 굉장히 웃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곡괭이라고 불렀어요. 곡괭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곡괭이가 나한테 그때 코미디언은 곡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딸한테도 개구쟁이 아빠로 있었습니다. 항상 가면 장난치고 하니까 딸이 이제 제가 옆에서 장난치면 좋아하니까 장난을 잘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장난으로 저를 때리는데 너무 아프게 때려요. 만만한가? 그 때리는 거를 계속 놔뒀더니 나중에 정말로 세게 퍽 이렇게 때립니다. 안 되겠다. 이 상태로 있다가 내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딸한테 이제 그만 때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딸이 행동거지가 어긋나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딸한테 너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개구쟁이 아빠로 남아있는 저는 딸에게 메아리가 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엄격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더 이상 장난 같은 걸 치지 않았어요. 장난 같은 거 치지 않고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요.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저는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뀝니다. 제가 원장일 때 직원들한테도 실험 농담을 던졌어요. 왜 그랬냐? 직원들이랑 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좋지.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니까 지들끼리 웃기도 하고. 근데 계속 지내니까 좋지 않아요? 저는 요새 직원들이랑 회식도 안 합니다. 회식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직원들한테 제가 카드를 주면서 니들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내 욕은 하지 마. 내 욕은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랑 정반대죠. 나 안 보는 데서 욕해라 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카드 주면서 니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내 욕은 절대 하지 마. 원장인 저의 욕은 하지 마.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 욕은 하지 마. 그렇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모여서 내 뒷담화를 까는 거를 그냥 프리하게 놔두는 게 개방적인 원장인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없는 얘기까지 지어냅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리더한테 유머 감각이 필요할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리더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유머 감각이 큰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 걸 아무 때나 펴지는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던지지는 않는다고. 한번 뭐라 할 때 분위기를 잡을지언정 그런 거를 시도 때도 없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회식을 안 갑니다. 근데 직원들이 회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원장님 오늘은 같이 좀 드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한테는 끝까지 아니 안 가, 끝까지 안 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못해서 같이 가는 날에는 제가 애들 엄청 웃겨줍니다. 그래도 제 욕은 못하는 선에서, 제 욕은 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제가 그렇게 실수를 안 해요.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정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거든. 짧게 하라고 합니다. 짧게. 얘기가 늘어지면 안 돼요. 이때까지 제가 직원들 회식 쓸 자리에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얘기를 했을 때 좋게 끝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기하는 걔들도 기분 나빠하고 듣는 저도 기분 나빠합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런 걸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욕도 하지 않습니다. 봤을 때 직원들 뒷담화나 넌 그런 걸 고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술 마시러 가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걔들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저도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때 사무적으로만 하고 끝내지 그거를 굳이 술자리까지 끌고 와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제가 40년간 살아오면서 35년간 유지했던 기조를 바꿨어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유머 감각은 양날의 칼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다칩니다.